안녕하세요. WMU 월드미션 대학교 정은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중년의 상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는 이것을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서 맞게 되는 상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승진해서 탈락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 상실이 있겠고요. 아끼던 물건이나 사랑하는 대상의 죽음 등의 상징적 상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에너지, 젊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반려동물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차별도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겪을 수도 있고 손절이나 배신, 멀어짐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독립하면서 느끼는 상실, 배우자, 직장의 문제 등으로 상실감이 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과의 사별 등 크고 작은 상실을 겪으면서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화상을 입은 적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는 마음에 화상을 입은 것과도 같습니다. 화상을 당하면 너무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실은 그렇게 화상당한 사람처럼 반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플 때는 감각이 무뎌지는 것처럼 충격을 받아서 실제로 잃어버렸다 상실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압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도 못 쉴 정도로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실 수 있습니다. 외부에 대한 흥미도 없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다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고 작은 상실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이런 반응들은 모두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사실 내가 상실했구나, 잃어버렸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상상도 못할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딘가에 상실한 대상이 있을 것 같아서 이름을 부르며 찾아 헤매기도 하고 하염없이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잃어버린 것은 절대 돌아오지 않고 상실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렇게 되면 절망과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화가 나고 무기력감, 죄책감, 불안, 슬픔, 고독감 이런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해방감이나 안도감, 짜증, 우울 등 정말 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함께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거나 깊은 외로움, 처절한 슬픔 등 우울 증상이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힘들 때는 힘든 대로 내 자신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책감으로 내 자신을 괴롭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것이 전부 다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거죠. 그냥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든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깊게 심호흡하시면서 분노, 슬픔, 죄책감,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을 천천히 밖으로 내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시면 어떨까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는 내가 내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아닐까요? 내가 내 자신의 따뜻한 엄마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전혀 아물 것 같지 않던 상처에도 딱지가 않고 흉터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힘이 조금 생깁니다. 흉터를 보면서 아픔 없이 얘기할 수 있을 때
잃어버린 것들, 상실을 조금 극복했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가 홀로 서기를 시도하실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잃어버린 대로, 상실한 대로 나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못 올 것에 대해서 상실했을 때 먼저 내 마음이 힘든 것은 다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픈 마음이 오래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거나 움츠러들고 슬픔을 부정하면서 지나치게 자책하고 자신을 벌주려고 하는 것, 격렬한 분노, 자살 시도와 같은 것은 결코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일에만 매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이 힘들 때마다 심호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 때는 숨도 잘 쉬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이마시는 숨을 짧게 2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위로의 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도와달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자유롭게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떠오르는 생각들을 많이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그 추억을 빨리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상실한 대상에 대해 너무 미화하거나 몰입하지 마시고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일상생활을 조금씩 하시면서 많이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걷는 것은 내 마음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실 수 있으면 그 대상이 가져다 준 감사한 게 무엇이 있는지, 그 대상과의 만남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나를 나답게 만들어준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5번째로, 잃어버린 것들, 상실한 대상에게 마음을 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편지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상에게 직접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마치 내 앞에 그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이죠. 어느 정도 마음이 추스러졌을 때 내가 말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마음을 충분히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안함과 그리움, 감사함을 담아 전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먼 훗날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길 원하는지 그려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의 긴 터널을 나오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요? 그 모습을 위해 지금 한 걸음 나아간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조금씩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먼 훗날 100세가 된 내가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나의 자신에게 뭐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할까요? 너무 많이 아팠지?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줘서 고맙다. 내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치유의 과정을 말씀드리며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개개인마다 상처의 깊이가 다 달라서 객관적으로 치유하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 마디가 많을수록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삶도 굽이굽이 참 많은 사연을 가지고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지금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너무 소중하고 귀한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존재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